네, 안녕하세요. 상상토익 GTF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이 포맷으로 찍는데 이 영상 주제를 뭐로 잡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익이랑 GTF 둘 다 공통된 그런 건데 이제 토익이랑 GTF에서 결국에 성적을 빨리 오르는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공통점 그리고 그 공통점 중에서 제가 유독 강조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토익과 GTF 모두 다 어떤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부분이라는 게 이 영역을 했을 때 점수가 좀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점수가 걸려 있는 그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토익에서는 LC 파트 3, 4, 그 다음에 파트 7, RC에서는 파트 7, 그 다음에 GTF에서는 문법, 그 다음에 독해에서 파트 1이랑 4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주요 영역들을 공부 비중을 일단 거의 한 80% 이상 실을 수 있고 그걸 먼저 정복하거나 어느 정도 잡고 나서 디테일하게 좀 뻗어나가는 식의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토익 물론 GTF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 책도 사시고 강의도 사시고 막 이것저것 다 손대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에너지가 분산되고 가뜩이나 투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공부 영역들까지 딱 분산돼 버리면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약간 미적지근하면서 점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을 쭉 보시다 보면 그런 주요 영역들, 그러니까 어디에 공부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역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파악하신 분들은 그걸 먼저 쏟으시면 되는 거고 그 영역들을 먼저 1차적으로 건드려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반드시 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 토익 GTF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GTF에서는 65점 목표, 70점 목표, 이제 43점, 48점 목표 마찬가지로 제 방식대로 하면은 2개월 전후가 빠르면 한 달 안으로도 다 끝나는데 토익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토익은 700점, 뭐 550점, 800점 가리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보통 최소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GTF랑 토익은 필연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도 하고 평가 방식, 절대평가냐, 절대 플러스 상대냐, 그리고 이제 투자, 시간 이런 것도 다 고려해 봤을 때 토익이 GTF보다는 최소한 4-5배, 4-5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권이 있으신 분들은 GTF를 꼭 선택하시라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렸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이런 단기간에 혹은 우수하게 점수 상승이 일어나신 분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배점이 많이 걸려있고 중심이 되는 영역을 포착을 잘 해가지고 잘 들어가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꼈을 때 공통점은 본인의 약간 메타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약점과 강점에 대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빨리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걸 좀 잘 적용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첫 번째랑 약간 결이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영역들을 엄청 잘 찾아 들어가서 그거에 빨리 노력을 인풋을 붓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 막 분산해서 붙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점수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이 뚜렷하고 본인이 어디가 약점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질문의 결이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좀 날이 서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질문을 답하는 입장에서 피드백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강생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 느낌의 그런 질의응답 이런 시간이 꽤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틀렸다라는 신호,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다라는 신호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무조건 딥하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집 푸시다 보면 어떤 유형이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아니면 실수로 틀리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이게 진짜 실수인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아는 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이 개념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원초적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문법에서 그러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법에서는 사실 제가 토익도 그렇고 공부 비중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독해 영역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해석 부분 아니면 논리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그런 걸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문법에서 개념을 알았냐 몰랐냐로 너무 따지고 들어가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대신에 독해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 보시라. 특히 토익에서는 이제 근거를 정확히 체크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만으로 근거를 내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실수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알맞는 근거로 선택지를 패러프레이징을 시켰는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으로만 나는 잘 해석한 것 같은데 문제는 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GTF도 마찬가지로 내가
체크한 근거 문장이 정답 근거 문장이 실제 근거 문장이었는가 이거를 해설지에서 꼭 확인하시면서 매칭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크게 정리해 보면 점수가 많이 배점이 걸려있는 영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해라. 두 번째, 본인의 약점,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공부해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또 계속 하는 건데 원래 이게 토익 GTF 시험 특성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잖아요. 뭔가 규격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없고 대신에 이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탈하지 않게 해드리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소 메시지가 겹치는 게 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흘려듣지 마시고 가고 있는 길이 맞고 틀리고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